중앙일보에서요, 최종 변론과 관련한 익명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변호인단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질구질한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옥중에서 의연하나 분노를 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서 인터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 공식적으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설령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본인은 고려해야 되고 그 이후에 본인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방향성이나 생각들, 의중 등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탄핵 심판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서 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불가피성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이것이 뭐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건 뭐 재판관들이 따지는 건데 그 당시에 국정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면 제가 아까 개헌을 말씀드린 이유는 개헌이 언급된다 하더라도 제도 개혁 차원에서 개헌을 언급할 거란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회 해산권이 있든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이 있으면 국회 해산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 탄핵 남발에 대해서는 임기 내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늦게 결론을 내주게 되면 그 사이는 사실 국정공백이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개헌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개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나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수사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방점이 찍힌 언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얘기할 것은 이 탄핵 소추 당시에 전제됐던 사실관계들이 왜곡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밝혀진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탄핵 의결을 추진했다면 기각됐을 것이다라는 것도 헌법재판관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홍장호 씨 메모 등이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홍장호 씨 메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그 당시 있었다면 그럼 탄핵 소추는 의결 안 됐을 것이다. 이 부분들도 정치재판인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란죄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이게 과연 소추 사유에 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빠진 건지도 아직 불분명해요.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0차까지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 안 되고 계속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이게 각하 사유냐, 이게 기각이냐 관련돼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어필할 분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좀 뭐 간접적인 어필을 좀 하지 않을까. 그 소추 사유가 불분명한 것들은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지금 내란죄가 가장 크잖아요. 5개의 소추 사유로 나눴지만 거기에 이게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건 재판관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존재 여부에 대해서 김영두 재판관이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면 이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포고령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그다음에 국회에 관련된 여러 권능 행사 불가능하게 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바꿔 말하면 사실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내란죄가 성립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 조건이 내란죄가 성립해야지만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이라는 단어를 소추 사실에 여러 번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쓰는 건데 이것을 말장난한 거죠. 국회 측이나 그동안에. 그러면 이 내란죄 성립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재판이 진행됐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각하 사유가 되는 거죠. 공소사실 특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니 변호인들 입장에서 심판 대리인들 입장에서 어떤 걸로 내가 재판받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어한다는 것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분한테 뭘 물어야 되는지가 특정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특정이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불특정이다. 따라서 각하될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필이 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